안녕하십니까. 파주 시민의 TV 진행을 맡고 있는 고영건입니다. 벌써 7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한번 모셨던 분인데 너무 반갑습니다. 일단 진심으로 통과 본선에 진출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먼저 파주 지역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최종적으로 어려운 과정을 겪고 올라오신 우리 후보님의 인사만 한번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 확정을 받은 한길용입니다. 정말 저희 공천 과정이 너무 치열했고, 또 시간도 오래 걸렸고, 어려웠고, 하지만 파주 시민들, 또 우리 당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렇게 공천 후보로 확정이 되다 보니까 더 어깨가 무겁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4월 10일 꼭 승리해서 승리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후보님이 스스로 판단하실 때, 사실 조병국 후보님도 만만치 않으신 분이시고. 그럼요. 다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 파주 을 지역구 같은 경우가 역대 대대적으로 사실은 이 국민의힘 계열에서 계속적으로 승리해왔던 지역 아니겠습니까? 예, 예전엔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최근에 이제 박정원 의원 지수를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약간 보수적인 지역이다라고 평가를 받는 지역이고. 네. 그래서 사실은 파주 갑보다는 파주 을이 이번에 또 경쟁도 좀 핀 것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 한길용 후보님을 당원이나 시민들이 국민의 후보로 최종적으로 낙점하게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네. 저 나름대로는 그냥 꾸준함, 부지런함, 또 열심히 했던 그런 부분을 좀 인정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까? 떨어졌다고 어디 가거나 또 갔다 때만 되면 나타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평소에 늘 꾸준하게 예. 주민들하고 스킨십하고 대화하고 또 제가 당협위원장으로서 역대 당협위원장들이 안 했던 일들을 좀 많이 해왔던 게 인정받았지 않나. 그렇습니까? 네. 겸손하신 말씀이신데요. 그러니까 저도 보면 소셜미디어에 가장 그래도 많이 제가 노출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부지런히 다니신다는 인상을 저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실은 전번 시간에 우리 후보님의 지역공약, 대지표공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제가 본론으로 바로 좀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선에서는 민주당의 박정 후보와 맞서게 되지 않습니까? 네. 벌써 이제 그 지역에서 벌써 재선하고 이제 3선에 도전하고 계신데, 좀 냉정하게 평가해서 네. 박정 후보의 지난 의정 활동 및 국회의원 활동은 물론 이제 비난하자는 목적은 아니고요. 객관적으로 후보님이 판단하실 때는 좀 이러이러한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있으실 것 같은데. 8년 동안 열심히 하셨어요. 네네. 열심히 하셨고 또 부지런히 많이 움직이셨고 그렇지만 이제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만큼은 아니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정치라는 게 초선이었을 때 열심히 하고 재선이었을 때 또 어느 정도 경륜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근데 3선 되면 일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것저것 상임위, 특위 이것저것 아무튼 많이 직위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거기 쫓아다니다 보면 지역에 아무래도 속을 하게 되고 지역 주민들하게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는 어떤 분들이 늘 얘기하지만 정치는 3선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생각 저 동감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예. 네. 박정 후보님의 공약과 관련해서 사실은 파주 갑을 지역에 제가 후보자님들을 많이 만났습니다만은, 공통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는,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은, 교통 문제와 관련돼서는 서로 공약수들이 좀 맞아떨어지고 있는데요. 박정 후보 같은 경우는 3호선 연장은 쉽지 않다. 네.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거보다는 차라리 문산천변을 따라서 경전철을 만드는 게 더
에타가 더 잘 나올 수도 있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한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근데 그 3호선 연장은 제가 볼 때도 어렵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일단 뭐 예타 통과도 어렵고 네.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문산천을 따라서 뭐 경전철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지만 지금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거는 네. KTX거든요. KTX요? 네, KTX가 지금 행신역에서 예, 행신까지 오고 있습니다. 출발을 하는데 KTX 문산 연장을 아, 국가철도망 5개년 계획에 네. 이건 집어넣기만 하면 바로 실행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KTX 문산 연장은 국토부 그 국가철도망 5개년 계획에 이건 넣기만 하면 바로 실행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빨라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사실은 그 이야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듣는 말이 하는 건데 처음 듣는 이야기. 그건 어떤 정치인도 관심을 좀 안 갖고 있었던 부분인데 제가 나름대로 알아본 결과는 그게 가장 현실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KTX 문산 연장을 문산까지 연장하는 거를 제 공약으로 삼고 네네. 바로 실행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이어서 제가 바로 이제 이야기를 드리자면 또 뭐 상대편 후보를 자꾸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그래도 어차피 이게 나중에는 다 주민들한테 공약으로 나타날 부분이기 때문에 GTX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박정 후보는 그거보다 현실적으로 GTX F 노선이 지금 점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기존에 예를 들어서 수도권 외곽으로 순환시키는 F 노선이기보다는 문산에서 다이렉트로 출발하는 이런 노선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 본인이 네. 남은 임기 중에는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네네. 그게 실현 가능한 얘기인가요? 물론 뭐 실현 안 될 수는 없지만 좋으신 의견이지만 네. F 노선을 문산으로 이렇게 연장하느니 차라리 A 노선 물론 기지창이 지금 건설되고 있지만 A 노선을 봉합리 기지창까지 연결하는 방법이 더 쉽죠. 아, 네, 근데 그렇습니까? 둘 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조리 광탄, 여기까지가 전부 이번에 선거구가 개편되면서, 네네. 후보님의 이제 지역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네. 교화는 그래도 여전히 이쪽 운정으로 네네. 묶였습니다. 네네. 지금 물론 문정오동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파주 전체 90%가 지금 을지역구입니다. 92% 정도.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서울시보다 더 넓을 거예요. 네, 넓습니다.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을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이 누가 되시더니가 의원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지는데 어찌됐든 간에 갑지역구와 을 지역구 간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 특히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문화적인 인프라라든가 모든 측면에서 좀 을 지역구가 어찌됐든 간에 좀 혜택을 덜 받거나 투자가 덜 받고 있는 상황인 건 마찬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불균형을 좀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할 텐데, 물론 전번에도 얼핏 말씀은 하셨습니다만은, 파주 전체 90%의 지역을 커버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을 지역구를 어떻게든지 간에 이걸 좀, 발전시켜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주민들이 이제 정주 여건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꼽는 게 교통, 그다음에 문화, 교육이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도 교통이 어떻게 보면 우선시돼요.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미 전철 통일 노선 네. 연구 용역비 3억 원을 배정시켰고 그 과정에 또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래서 전철 통일 노선이 삼성역에서 출발해서 관산내유 거쳐서 봉일천역이 생기고 스타디움역이 생기고 파주시청역이 생겨서 금천까지 연결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연적으로 을 쪽의 인구가 갑으로 빠져나가는 비율이 많이 줄어들 거고요. 또 이제 교육도 문제인데 지금 갑 쪽에 있는 학교에서 대학 진학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 교육열 아니면 뭐 교사들의 어떤 수준.
그래서 을 쪽에도 정말 그런 학교, 명문 학교 아니면 진학률이 높은 학교 이런 교육 수준을 좀 높여야 되고요. 또 이제 문화인데 결국은 파주시 인구가 50만이 넘어가고 있지만 문화 원서 하나 지금 없습니다. 또 전문적인 공연장도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파주 을 쪽에 만약에 들어서면 또 어느 정도 지역 격차는 해소되지 않을까. 그래서 교통, 교육, 문화 측면에 제가 집중적으로 좀 노력을 해서 좀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걸 만들어야 될 그런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뭐 한 약간 그 정권 심판론이 조금 우세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네, 여론조사 네, 결과를 네, 네. 보면.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히려 국회 입법기관의 독재를 좀 청산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뭔 일을 좀 하려고 싶어도 민주당에서 발목을 잡기 때문에 도저히 일을 못하겠다. 이런 또 말씀도 하셨는데요. 제가 볼 때 대체적으로 보면 집권 여당은 야당은 항상 언제든 선거 전략이 정권 심판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늘 프레임이 그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당은 그 프레임에 맞서서 뭐 인물론이라든가 또는 뭐 지역 발전론 보통 이런 식으로 대응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는 프레임을 갖고 나오셨는데 혹시 뭐 이게 후보님도 그런 어떤 입장에서 대응을 하실 건지 아니면 전통적으로 제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가 정파를 떠나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이신 건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이야기하기가 아주 곤란한 질문인데.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 곤란한 질문해서 네,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집권을 하게 되면 이제 누가 됐든지 나라 발전,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안 하는 정부는 없습니다. 다 합니다. 음. 근데 그 일을 하고자 하면 어떤 이념, 자기 정치적인 이득에 따라서 반대도 하고 찬성도 하고 그러거든요. 제 생각에는 일을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하면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또 잘하면 칭찬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일을 하려고 좀 그러면 어떤 이득을 이렇게 가려서 이거 아니면 안 해줘 뭐 이런 식으로 발목 잡기는 정말 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고요. 한번 일이라는 건 믿고 맡겨봐서 못했을 때 야단을 쳐야 돼요. 일도 시작하기 전에 못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뭐 한쪽이 다수당이 되는 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여야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서로 견제하고 또 그 정부는 또 일을 열심히 하고 이쪽 눈치 저쪽 눈치 안 보고 한쪽으로 쭉 쳐져 있으면 많은 쪽 눈치를 봐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 선거에는 좀 균형이 맞히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네네. 지역에서는 중앙에서는 뭐 여야 이념 뭐 정치적인 논리 갖고 싸우고 다툼도 하고 그러지만 지역에서만큼은 여야 가리지 말고 일 열심히 하고 지역 발전을 누가 시키는지 네네. 그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저야 어차피 이제 들리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찌 보면 그게 여론이고 민심이죠. 그래서 한길영 우리 후보님에 대한 일반적인 평은 좀 마당새 같이 이렇게 좀 폭이 넓고 두루원만하다. 그다음에 일을 좀 꾸준하게 추진하는 추진력이 있지 않은가 이런 평가들이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주민들의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자, 그러면 제가 전번에 우리 후보님과 첫 번째 인터뷰에서 질문했던 건데 다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좀 세분화해서요. 평화경제 특구법일과 부분입니다. 평화경제 특구법이 이제 그 법률적으로 뭔가 좀 제한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거를 좀 빨리 다시 22대 국회가 되면 좀 보완을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요. 네. 실효성이 없다. 평화경제 특구법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경제 특구법이 소위 말해서 이제 파주의 어떤 먹거리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어떤 그 주춧돌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걸 잘 활용해서 특히 이제 파주 북부 쪽에
평양경제 특구법이 어차피 운정 여기다 만들겠습니까? 저 위쪽에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적극적으로 이거를 좀 우리가 안고 가고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평화경제 특구법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 파주 특히 북부 지역에 먹거리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역할과 그 연계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네. 네. 평화경제 특구법에 의한 특구는 만들어야죠.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평화경제특구법이 이제 법안 통과가 됐지만 그 법안만 가지고는 못 만들어요.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 정비법, 예. 그거를 초월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개정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앞으로 미래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이 살 길은 남북 통일입니다. 네. 그 통일 전에 평화경제특구를 만들어서 남북이 교류를 해야 되고 평화경제특구는 이제 평화가 전 선제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남북 관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경색되지 않고 좋아질 날이 틀림없이 있죠. 네. 그러면 특구는 그때 가서 만들면 또 늦어져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다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평화경제특구를 준비해서 남북 관계가 좀 좋아졌을 때 그 특구를 충분히 활용해야죠. 그렇죠. 네. 저는 뭐 진행자로서 제가 뭐 저 의견은 없습니다. 진행자가 무슨 의견이 있겠습니까만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평화경제특구법 그 다음에 이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남북 간의 긴장 완화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그런 부분에서 북한을 뭐 제가 그런 비유를 어떤 분한테 박영호 후보님하고 인터뷰할 때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결국은 햇볕이 바람을 이겨내지 않습니까? 네. 그 동화가 있는데 그럼요. 적절한 비유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건 여야를 떠나서 이거는 평화경제특구법은 진짜 파주 시민의 그 대변자로서 좀 힘을 써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당연하지. 해야 될 부분이 평화경제특구법 특구는 냉철하게 말씀드리면 집권 여당의 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집권 여당에서 평화경제특구법을 만들려고 그러면 통일부나 국토부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화경제특구는 집권 여당의 힘을 빌어서 빨리 조속히 만들어야 됩니다. 네. 자, 전번에 비해서 우리 한 후보님이 훨씬 더 좀 여유 있어지시고. 이거 아닙니다. 좀 좀 이번에는 해볼 만한 사람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제가 이제 공천 받은 지 며칠 안 됐잖아요. 박정 의원은 진작에 단수 후보가 됐고, 그 전에 8년 동안 또 의정 활동을 했고, 그동안 조직도 탄탄히 만들어 놨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기는 게임은 아닙니다. 예, 저는. 겸손하신 정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뛰어야 돼.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바쁘시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이 유권자들에게, 시민들에게 말씀 한번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 덕분에 제가 국민의힘 후보로 이제 공천이 확정됐습니다. 4월 10일 총선은 저는 네거티브, 흑색 선전 이런 거보다는 서로 정책으로 대결을 해야 됩니다. 과연 누가 파주 발전을 시킬 건가? 누가 일머리를 알고 일을 제대로 할 것인가? 그리고 여태까지 무슨 일을 했는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 파주 발전, 파주시 인구가 벌써 50만이 넘었습니다. 앞으로 70만까지 아마 늘어날 것 같은데요. 이런 거대 도시를 저희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이끌어야 됩니다. 정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 여태까지 뚝심을 갖고 뚜벅뚜벅 걸어오면서 일한 한길용 믿고 여러분들이 맡겨주시면 열심히 제가 성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아무튼 저희 파주의 시민의 TV 사실은 1호 인터뷰를 후보님이 해주셨는데 네, 그러면. 그 예선을 통과하셔서 좀
그러게요, 기쁘더라고요. 그러게요. 저도 그 덕분에 통과한 거예요. 아이고 무슨 말씀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고맙습니다.